인생은 전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엄마가 재혼식을 올린 날, 나는 축하한다는 말을 하지 못했다. 뭔가를 삼키는 것처럼 목이 꽉 막혔고, 억지로 박수를 쳤지만 손끝에 남은 건 미지근한 공기뿐이었다. 식장 앞에 선 그는 검은 양복에 잘 어울리는 웃음을 짓고 있었고, 그의 옆에 선 또래 남자는 내게 인사를 건넸다. 이제 누나라고 불러야죠. 그 한마디에 나는 입꼬리만 움직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남매, 그 단어가 왜 그렇게 낯설고 불편하게 들렸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그날 이후 진짜 가족이 되어버린 우리가 한 식탁에 처음 마주 앉게 됐다. 첫날 아침 엄마는 잔뜩 들뜬 목소리로 부엌을 오가며 식사를 준비했고, 나는 멍하니 의자에 앉아 시계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내 맞은편에 앉아 있었고 셔츠 소매를 걷은 팔이 유난히 길어 보였다.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네. 아침은 같이 먹어야지. 그가 그렇게 말하며 웃었을 때 나는 밥 대신 물을 먼저 들이켰다. 그러고도 아무 말 없이 반찬 하나를 집어들었는데 젓가락이 그의 겉과 부딪혔다. 순간 시선이 마주쳤고 그는 미안하다는 듯 웃으며 먼저 젓가락을 걷었다. 나는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음식을 집었다. 아무렇지도 않은 척 늘 있던 가족인 것처럼 굴었지만 속은 부글부글 끓고 있었다. 왜 그랬을까? 아마도 처음부터 반감을 가졌기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 엄마가 그토록 긴 시간을 혼자 견디다 만난 사람인데 축하해주지 못한 내 마음이 어쩌면 잘못됐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나는 자꾸만 그와 그의 아들이 밟혔다. 마치 이 집이 이제부터는 그들의 것인 양편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쉬었고 낯선 냄새가 묻어나는 이 부엌이 더는 내 공간처럼 느껴지지 않아 괜히 불편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남자의 눈빛은 내내 부드럽기만 했다. 부드럽고 묘하게 친근해서 더 어색했다. 마치 어릴 적 친척 오빠들이 슬쩍 건넸던 장난기, 어린 시선 같은 것. 그걸 나는 다시 느끼고 싶지 않았고 동시에 무시할 수 없다는 걸 내 안 어디선가 먼저 알아채고 있었다. 밥은 먹을 만해요? 그가 말을 걸었을 때 나는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대답했다. 네, 먹을 만해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고개를 들면 괜히 그가 웃고 있을 것만 같아서 눈을 밥그릇에만 받고 있었다. 엄마는 그런 우리를 보며 흐뭇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고 수저로 된장을 휘저으며 말했다. 어머, 둘이 벌써 잘 지내는 것 같은데. 나는 젓가락질을 멈추지 않고 대꾸했다. 그냥 조용히 밥 먹는 거예요. 잘 지내는 거랑은 좀 달라요. 엄마가 어정쩡한 웃음을 지었고 그는 물을 들이키며 조용히 웃었다. 그 웃음이 참 얄미웠다. 아니, 얄밉다고 말할 수 있는 건 내가 아직 그에게 감정이 있다는 뜻일까. 말로 정리되지 않는 이상한 감정이 식탁 위를 떠돌았고 그것은 밥보다 무거운 온기를 남긴 채 천천히 식어갔다. 밥을 다 먹고 방에 들어와 문을 닫자 갑자기 숨이 깊어진다. 그는 나를 남매라 부르고 나는 그 단어 하나로 꽉 막혀버린다. 남매란 무엇일까? 같은 피를 나누지 않았는데도 같은 지붕 아래서 살게 되었을 때 그 감정을 멈춰야 하는 걸까? 아직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지만 나는 이미 그날 아침 식탁 위에서 작은 균열이 생겼다는 걸 느끼고 있었다.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어 방 안을 천천히 밝히고 있었고 나는 뒤척이다 눈을 떴다. 밤새 꾼 꿈이 낯설게 가슴을 눌렀지만 내용은 하나도 기억나지 않았고 이상하게 뺨에 붙은 머리카락을 걷어내는 손길조차 조심스러웠다. 밖에서는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고 익숙지 않은 발소리가 부엌 쪽에서 오가는 게 느껴졌다. 엄마일까 아니면 그일까? 나는 이불을 걷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고 무심코 거울을 지나칠 때 내 얼굴에 남은 잔열 같은 뭔가가 낯설게 느껴졌다. 문을 열자마자 마주친 건 생각보다 가까이 있는 그였다. 하얀 티셔츠에 체크무늬 잠옷 바지, 젖은 머리칼이 이마에 붙어 있었고 그는 손에 컵을 든 채 날 바라보다가 피식 웃었다. 일어났네. 부엌엔 엄마 없어. 나 혼자야. 나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이며 조용히 거실을 가로질렀다. 계속 시선을 느끼고 있었지만 일부러 아무 데도 눈을 두지 않았다.
그런데도 걷는 내내 어깨 뒤에 얹힌 시선이 지워지지 않았고 부엌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얼굴이 달아오른 느낌이었다. 싱크대 앞에서 물을 따르려던 순간 그가 다가왔다. 잠옷 차림으로 그냥 돌아다니는 거야? 말투는 장난스러웠지만 시선이 정확히 내 다리 아래를 스쳐 지나갔다. 나는 컵을 잡은 손에 힘을 주며 짧게 말했다. 내가 잠옷 바지 입은 건 괜찮고 나는 안 돼. 그는 어깨를 으쓱이며 한 발짝 물러섰지만 웃음은 거두지 않았다. 그건 그렇네. 근데 넌 좀 신경 쓰이게 하잖아. 말끝에 남은 그 신경이라는 단어가 은근하게 귓가에 맴돌았다. 나는 말없이 컵을 들이켰고 시선을 피하지 않으려 애쓰며 맞받아 봤다. 어젯밤 식탁에서의 어색했던 분위기보다 더 묘한 공기가 떠다니는 듯했고 부엌 안에 단둘이 선 우리는 마치 서로를 시험하는 사람들처럼 보였다. 물 한 컵을 마시는데 그렇게 긴장이 필요하다는 게 이상했다. 하지만 이상한 만큼 그 긴장은 묘하게 익숙하고 또 어딘가 기분 나쁘지 않았다. 그 눈빛 뭔데? 그가 먼저 입을 열었고 나는 작게 웃으며 되물었다. 내가 뭘 어쨌는데? 글쎄, 말은 안 하면서 자꾸 눈으로 말하잖아. 나는 컵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착각은 자유지. 난 그냥 눈 마주친 게 불편할 뿐이야. 그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입꼬리를 올렸고 그 표정은 마치 그럼 계속 마주치자고 말하는 듯했다. 우리는 거기까지였다. 딱히 무슨 사건이 벌어진 것도 아니었고 서로에게 무례한 말을 주고받은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나는 거실을 지나갈 때마다 시선을 돌렸고 그 역시 매번 무심한 척 내 옆을 스쳐 지나갔다. 그러면서도 작은 소리에도 서로가 귀를 기울이고 방문이 열릴 때마다 서로의 반응을 기다리는 것 같은 기묘한 감정이 피어올랐다. 남매라는 단어는 어쩌면 그날 아침부터 점점 색이 바래지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밤 공기는 낮보다 훨씬 가벼워 보이지만 때론 훨씬 무거운 것들을 데려온다. 창문을 조금 열어둔 채 침대에 누운 나는 천장만 바라보며 뒤척이고 있었다. 거실 쪽에서 조용히 켜져 있던 TV 소리는 이미 꺼진 지 오래고 엄마는 친정에 다녀온다며 아예 1박을 하게 됐다고 했다. 그 말 한마디가 오늘 저녁을 묘하게 만들어 놓았고 나는 대체 이런 정적이 왜 이토록 낯설고 예민하게 느껴지는 건지 스스로도 잘 모르겠었다. 방 안은 이미 어둠에 익숙해졌고 창밖 가로등 불빛이 커튼 틈 사이로 얼룩처럼 번져 있었다. 그때 방문이 살짝 열려 있는 걸 알아챘다. 처음부터 저렇게 열려 있었던가? 아까 분명히 닫았던 것 같은데 바람 때문일까? 아니면 나는 몸을 일으키려다 멈췄고 조심스레 고개만 돌려 방문을 응시했다. 그 틈 사이로 스멀스멀 흘러나오는 불빛 하나가 시선을 끌었다. 복도 끝, 그 남자의 방. 불이 꺼지지 않은 채 그대로였다. 커튼 너머로 희미하게 보이는 그림자 하나. 움직임은 없었지만 누군가 거기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내가 이렇게 숨을 죽이고 있다는 사실이 더 이상했다. 지민아, 갑자기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방 안에서 불쑥 나온 듯한 낮은 목소리였다. 나는 놀란 심장을 부여잡으며 대답했다. 왜? 문 좀 닫아줄래? 그 말투가 평소와 달랐고 어쩐지 부탁 같지도 명령 같지도 않은 그 어중간한 톤이 마음을 이상하게 휘저었다. 조용한 집안에서 그 목소리는 유난히 맴돌았고 나는 대답도 없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거실을 걸어갈 때 내 맨발이 바닥에 닿는 감촉이 괜히 더 생생하게 느껴졌고 그가 있는 방 앞에 다다랐을 땐 심장이 두세 번은 더 빠르게 뛰고 있었다. 문은 절반쯤 열려 있었고 손을 뻗어다드려는 순간 안쪽에서 그가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무심한 듯 시선을 피했고 그도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서 있었다. 눈이 마주친 것도 아닌데 뭔가가 오간 듯한 그 순간이 너무 선명해서 손잡이에 닿은 손가락이 괜히 떨렸다. 문을 천천히 닫고 돌아서려는 순간 그가 다시 말했다. 고맙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안엔 설명할 수 없는 결이 있었고 나는 등 뒤로 그 말이 쫓아오는 기분에 한동안 복도를 벗어나지 못했다. 방으로 돌아와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아까 그 눈빛, 정확히 말하면 그 어둠 속에서도 확실하게 느껴졌던 시선이 자꾸 떠올랐다.
그건 오해라기엔 너무 뚜렷했고 오히려 오해이길 바랄 만큼 단정했다. 방 안의 공기는 이전보다 훨씬 더 답답하게 느껴졌고 얇은 이불을 덮고도 나는 식은땀을 훔쳤다. 문틈 아래로 새어나오던 불빛은 그제야 꺼졌고 어둠은 완전히 우리 둘을 가로막은 채 서로의 침묵을 더 짙게 만들고 있었다. 물이 떨어지는 소리는 늘 단조롭고 반복적이지만 그날따라 이상하게 섬세하게 들렸다. 온몸에 부딪히는 물줄기는 똑같았고 샴푸 향도 어제와 다를 바 없었지만 나는 평소보다 훨씬 천천히 머리를 감고 있었다. 눈을 감은 채로 손끝을 머리카락 사이에 밀어넣었고 어느새 뜨거운 물기가 목선을 따라 흘러내렸지만 정작 가슴 쪽에선 식은 기운이 느껴졌다. 문득 욕실 바깥쪽에서 발소리가 스쳤다. 누구지? 엄마는 없고 집 안엔 나와 그밖에 없었다는 걸 너무도 잘 알기에 그 발소리는 너무 쉽게 정체를 가늠하게 만들었다. 화장실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았다는 걸 그제야 떠올렸고 흐릿하게나마 기척은 멀어지지 않고 욕실 근처에서 머물고 있는 것 같았다. 심장이 서서히 가속도를 붙이며 뛰기 시작했고 나는 갑작스레 샤워기에 물줄기를 줄이고 귀를 기울였다. 하지만 그 발소리는 곧 멈췄고 대신 조용한 침묵이 내 귀에 달라붙었다. 무방비한 상태에서의 정적은 평소보다 훨씬 길고 깊게 느껴졌고 나는 머리에 묻은 거품을 채 씻어내지도 못한 채 샤워기를 잠시 껐다. 방금 전에 들렸던 그 발걸음이 단순히 화장실 앞을 지나간 것인지 아니면 나는 물기 묻은 손으로 얼굴을 한번 훔치고 수건을 집어들었다. 급하게 몸을 닦으며 거울 앞에 섰을 때 김이 잔뜩 서려 있어 내 얼굴은 흐릿하게 뭉개져 있었다. 오히려 그 뿌연 윤곽이 내가 지금 어떤 표정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게 만들어줬고 나는 그걸 핑계 삼아 시선을 회피했다. 수건을 두른 채 문을 열자 복도에 그가 서 있었다. 놀란 것도 잠시 그는 태연한 얼굴로 나를 바라봤다. 나는 눈을 피하려다 오히려 더 뚫어져라 바라보는 듯한 그의 시선을 느끼고 나서야 수건을 다시 한번 조여주었다. 그러다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머리 감을 땐 눈 꼭 감더라. 그 말은 아무 감정 없는 듯 들렸지만 내가 가장 무방비했던 순간을 지켜봤다는 그 문장 하나로 뒷목까지 뜨거워졌다. 나는 당황하지 않은 척 말을 받았다. 그걸 왜 보고 있어? 지나간 거 아냐? 그는 작게 웃으며 고개를 기울였다. 지나가려다 문이 열려 있어서 그냥 본 거지. 보려고 한 건 아니야. 근데 봤잖아. 일부러가 아니라면 더 이상하지 않아. 그는 잠시 말이 없었고 나는 어색한 공기를 짧게 끊듯이 뒤돌아섰다. 하지만 등 뒤에서 다시 그가 말했다. 문 닫으면 잠가. 안 그러면 착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걸음을 멈췄고 눈을 감은 채 숨을 들이켰다. 무슨 의미인지 묻고 싶었지만 묻는 순간 이미 그 선을 더 넘게 될 것 같아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욕실에서의 물기는 식었고 피부 위로 남은 건 물기보다 더 오래 증발하지 않는 묘한 감정의 흔적이었다. 그날 밤 나는 다시 샤워를 하지 못했다. 몸이 더러워서가 아니라 그 공간 자체가 낯설어져 버렸기 때문이다. 거울에 김이 서린 채로 남아있는 그 모양조차 자꾸만 그를 떠올리게 만들었고 수건을 걸어둔 자리조차 그날 이후 손이 쉽게 닿지 않았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날 이후 서로의 거리는 분명히 변해 있었다. 조금 더 가까워졌고 조금 더 의식했고 조금 더 침묵 속에서 많은 걸 나누고 있었다. 욕실은 그저 씻는 공간이 아니었다. 이제는 기억이 쌓이는 장소가 되었고 감정이 스며든 공간이 되었다. 천장이 흔들릴 듯 쏟아지던 빗소리는 집 안 공기마저 눅진하게 적셨고 습기로 무거워진 커튼이 바람에 물결처럼 흔들리던 밤이었다. 창밖에서 터진 번개가 방 안벽을 비추더니 곧바로 어둠이 전등을 삼켜버렸고 나는 방에 홀로 앉아 있다가 자연스럽게 거실로 향하게 되었다. 거실 한쪽에 앉아있던 그는 이미 조용한 불빛 하나를 휴대폰 화면 위에 켜둔 채 소파에 등을 기댄 채였고 나의 인기척에도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그 옆에 조심스레 걸터 앉았고 앉는 순간 느껴지는 체온과 정막 사이에서 어느 쪽을 먼저 피해야 할지 혼란스러웠다.
어둠 속에선 모든 것이 더 크게 느껴졌고 작은 숨소리조차 이질적으로 울리는 공간에서 우리는 서로의 시선을 피한 채 그저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을 공유하고 있었다. 무서워. 그가 먼저 말을 걸었지만 나를 보진 않았다. 조금. 빗소리는 괜찮은데 번개랑 정전은 별로야. 나는 천천히 손등을 감싸주며 말했다. 그는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짧게 웃었고 그러다 내 손끝에 시선이 머물렀다. 이상하다. 너 되게 잘 참는 편인 줄 알았는데. 나는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그게 무서운 거랑 무서운 척 안 하는 건 좀 다르거든. 그제야 그는 나를 향해 고개를 돌렸고 얼굴엔 장난기 반, 진심 반이 뒤섞여 있었다. 그러면 지금은 척 안 해도 돼. 나 있으니까. 어둠은 계속해서 깊어졌고 거실을 감싸던 정적은 점점 단단해졌다. 어디서 흘러나오는지도 모를 빗방울의 울림이 창문 너머에서 울렸고 가슴 속까지 차오른 무언가가 이제는 더는 참기 어렵다는 듯 서서히 퍼져가고 있었다. 나는 다리를 소파 위로 올리며 자세를 바꾸었고 그의 팔에 이마를 기댔을 때 그는 숨을 멈춘 사람처럼 조용히 굳어 있었다. 그런데도 밀어내지 않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한 손을 조심스럽게 내 손등 위에 얹었다. 손과 손 사이에 남겨진 미묘한 떨림은 차가운 것도 아니고 뜨거운 것도 아니었지만 그 무엇보다 강하게 심장을 눌렀다. 나는 고개를 들었고 그 역시 동시에 나를 바라보았다. 어둠 속 눈빛은 흐리지만 명확했고 그 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고요히 고여 있었다. 말 한마디 없었지만 그 순간 우리는 서로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피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가 먼저 움직였던 것도 내가 그 움직임을 막지 않았던 것도 그렇게 우리는 동시에 같은 결론으로 기울고 있었다. 입술이 닿는 순간 모든 소리가 멈춘 것처럼 느껴졌다. 빗소리도 창문을 치던 바람도 정전된 거실의 고요함도 모두 사라지고 오직 숨과 숨이 맞닿는 소리만이 귀를 울렸다. 그의 손이 내 목덜미에 닿았고 나는 그 손에 천천히 기대며 입술을 다시 맞췄다. 처음엔 조심스러웠지만 점점 더 깊어졌고 더는 어떤 망설임도 남아있지 않았다. 손끝이 움직일 때마다 몸이 반응했고 나는 그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다. 지민. 그가 나지막하게 내 이름을 불렀고 나는 대답 대신 그의 손을 다시 잡았다. 어두운 거실 속에서 입술이 다시 겹쳐졌고 머릿속은 새하얘지면서도 그 순간만은 또렷하게 기억에 새겨지고 있었다. 나는 이게 충동인지 아니면 오래전부터 누적되어 온 감정의 끝인지 구분할 수 없었지만 확실한 건 후회하고 싶지 않다는 감정 하나뿐이었다. 그의 손이 내 허리에 닿았고 나는 눈을 감았다. 의식하려 해도 더 이상 숨기기 어려운 감정들이 이 짧은 순간 안에 모조리 터져버리고 있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이마에 마지막 숨을 얹고 조용히 기대어 잠들었다. 그 어떤 약속도 설명도 없었지만 처음으로 남매라는 단어가 허무하게 느껴졌고 그 무게는 우리가 넘은 선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아침이 오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 밤 거실 어둠 속에서 맞닿았던 모든 감각은 확실했고 거짓이 아니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 어떤 약속도 하지 않았지만 그날 이후 다시는 돌이킬 수 없다는 것 하나만은 너무도 분명했다.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훨씬 조용한 기척에 눈을 떴고 나도 모르게 가장 먼저 떠오른 건 방 안 어둠 속 그의 숨결이었다. 이불 위에 남은 체온은 이미 식어 있었고 나를 안고 있던 팔은 더 이상 곁에 없었다. 어제의 모든 순간이 꿈처럼 느껴지기도 했지만 내 몸은 너무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고 특히 입술 근처에 남은 감각은 아직도 지워지지 않았다. 문을 열고 거실로 나왔을 때 그는 이미 식탁에 앉아 있었고 엄마는 부엌에서 국을 데우며 평소처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동시에 고개를 들어 서로를 바라봤다. 딱 한순간이었고 아무 말도 없었고 아무런 표정도 없었다. 그럼에도 그 짧은 눈빛 교환 속에 많은 말이 오간 듯한 묘한 침묵이 흐르던 순간이었다. 지민아, 어서 앉아. 국 식겠다. 엄마의 목소리가 식탁 위로 가볍게 퍼졌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식탁 위엔 따끈한 미역국과 잘 구워진 계란말이, 그리고 김치 몇 조각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모든 것이 익숙했지만 전혀 익숙하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숟가락을 들었고, 엄마는 그런 우리를 바라보며 웃었다. 둘이 이제 좀 닮아가는 것 같지 않아. 분위기가 좀 비슷해졌다고 해야 하나. 그 말을 들은 나는 한 박자 늦게 웃음 섞인 기침을 했고, 그는 젓가락을 든 손으로 입가를 살짝 가린 채 웃음을 참았다. 이 장면이 이렇게 평범해도 되는 건가 싶었고, 어젯밤의 일들이 고작 몇 시간 만에 아무렇지 않게 포장될 수 있는 감정이었다면 어쩌면 처음부터 잘못된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식탁에 앉은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가족처럼 행동하고 있었다. 오늘은 뭐 해요? 그가 엄마에게 물었고, 엄마는 식탁 옆으로 와 앉으며 말했다. 어머님이랑 약속 있어서 나가야 해. 둘이 점심은 알아서 챙겨 먹어야겠다. 나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시선이 내 쪽으로 살짝 스치듯 내려앉았다가 다시 국그릇으로 향했다. 어제와는 너무 달랐고, 그래서 더 무서웠다. 이토록 침착하고, 이토록 아무 일 없다는 듯 움직이는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더 큰 파문처럼 내 안에서 번지고 있었으니까. 그와 나는 같은 그릇에 밥을 퍼먹고 있었고, 같은 시간에 잠들었으며, 이제 같은 기억을 공유하고 있었다. 그 기억은 말로 꺼낼 수 없고, 표정으로도 내보일 수 없는 무언가였고, 그 무언가는 우리를 동시에 조용하게 무너뜨리고 있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엄마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둘이 점심 먹고 나서 집 정리 좀 해. 특히 창고방. 거기 먼지가 너무 쌓였더라. 그는 익숙하게 대답했고, 나도 고개만 끄덕였다. 엄마가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는 순간, 식탁엔 다시 정적이 내려앉았고, 나는 숟가락을 놓은 채 한동안 밥그릇만 바라봤다. 그가 조용히 내 쪽으로 시선을 옮겼고, 나도 모르게 눈을 들었다. 그 순간, 우리 둘 다 웃음이 터졌다. 아무 소리도 내지 않은 웃음. 어젯밤의 모든 기억이 그 짧은 눈빛 하나에 모두 담겨 있었고, 그걸 떠올리는 동시에 우리는 피식 웃고 말았다. 왜 웃어? 그가 속삭이듯 묻자 나는 숟가락을 손끝으로 골리며 대답했다. 몰라. 그냥 웃음이 나왔어. 내 표정이 너무 모른 척을 잘해서. 그는 미소만 남긴 채 대꾸하지 않았고, 우리는 동시에 숨을 길게 내쉬었다. 식탁에선 아무 일도 없었지만 아무 일도 없던 척하기엔 이미 너무 많은 게 지나가 있었다. 입 맞추던 밤의 기척은 사라졌지만 그 흔적은 이렇게 아침 식탁 위에도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지민이랑 성훈이 남매 맞아. 분위기가 묘하네. 이모의 농담 섞인 말 한마디에 숟가락을 들고 있던 내 손이 허공에서 굳었다. 마시려던 물컵을 들고 있던 그의 손도 잠깐 멈췄고, 내가 그쪽으로 고개를 돌리기도 전에 그는 이미 시선을 피하고 있었다. 웃음은 테이블 위로 퍼졌지만 나와 그 사이엔 얼음장 같은 정적이 끼얹어졌다. 식사가 끝날 때까지 우리는 한 번도 서로를 똑바로 바라보지 않았다. 하지만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할수록 더 또렷하게 그를 의식하게 됐다. 밤이 되자 온 집은 조용해졌다. 엄마는 피곤하다며 일찍 방으로 들어갔고, 거실의 불도 꺼진 뒤였다. 방 안 침대 위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은 채 멍하니 창밖을 보고 있었는데 문이 똑 하고 울렸다. 지민 나야. 그 한마디. 내 심장이 그 순간부터 요동치기 시작했다. 나는 이불 끝을 쥔 손을 놓지 못한 채 한참을 머무시다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문 열려 있어. 조심스럽게 들어온 그는 잠시 문을 닫은 뒤 말없이 내 쪽으로 걸어왔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우리 눈이 마주쳤다. 그리고 그의 손이 내 뺨에 닿았다. 엄지가 살짝 내 턱을 쓸었고 나는 그 감촉에 숨을 들이켰다. 오늘 너 많이 신경 쓰이더라. 너야말로 아까 내 무릎 밑까지 훑어봤잖아. 그건 실수였어. 거짓말. 내가 똑바로 응시하자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실수 아니었어. 그는 아주 천천히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손으로 내 발목을 쥐듯 감쌌다. 그 손이 올라왔다. 무릎 위로, 허벅지 안쪽으로. 살짝 떠있던 내 다리가 저절로 다쳤고 그는 그 위에 손을 얹은 채 눈을 들었다. 계속해도 돼.
나는 대답 대신 그의 목덜미에 손을 얹었다. 그것이 허락이었고 그가 몸을 일으켜 내 입술을 덮쳤다. 이번엔 다르다. 입술이 포개지는 순간 그의 손이 등 뒤로 돌았다. 셔츠 자락 아래로 손이 파고들었고 내 등이 움찔하자 그는 입꼬리를 스치듯 웃었다. 떨려. 그 한마디가 내 중심까지 아찔하게 내려앉았다. 나는 그를 껴안았고 우리는 그대로 침대에 눕혀졌다. 입술은 귀 옆을 지나 목 아래까지 흘렀고 손끝은 가슴 위를 맴돌다 천천히 멈췄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는 손으로 내 셔츠 단추를 하나씩 풀기 시작했다. 숨소리가 거칠어졌고 이불 아래는 이미 온기로 가득 찼다. 내 손이 그의 허리를 감쌌고 우리는 마주보며 속삭였다. 무서워. 아니, 이제 하고 싶어. 그 말이 떨어지자 그는 남은 단추를 풀었다. 셔츠가 어깨를 타고 내려갔고 그가 입을 맞춘 피부 위엔 소름이 돋았다. 그의 손이 허리 안으로 파고들었고 나는 본능처럼 골반을 들어올렸다. 입술은 내 가슴과 배 위를 미끄러졌고 나는 손으로 입을 막은 채 떨리는 숨을 토해냈다. 더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가 바지를 내릴 때 나는 눈을 감았고 다리를 열었다. 침대 시트가 살짝 밀리며 마찰음을 냈고 그가 나를 덮었다. 피부가 닿는 면적이 넓어졌고 서로의 체온은 한순간에 넘실거렸다. 허벅지 사이로 파고드는 그의 움직임에 나는 몸을 움츠렸고 그 순간 우리는 분명히 선을 넘었다. 허리를 받친 손이 나를 살짝 들어올렸고 그의 입술은 다시 내 가슴을 훑다 복숭아뼈 위까지 내려갔다. 이불 안 손과 손 사이로 뒤엉킨 감각이 점점 무뎌지지 않고 오히려 선명해졌고 그가 완전히 내 위를 덮었을 땐 나는 더 이상 어떤 경계도 떠올릴 수 없었다. 땀과 숨, 열기와 리듬, 그 모든 것이 방 안을 메웠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문 너머에서 들리던 빗소리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다. 나는 그의 등을 감싸 안은 손에 힘을 주었고 그는 내 이름을 한 번 아주 작게 간절하게 불렀다. 지민. 그게 마지막 망설임이었다. 그 이후 입술과 숨소리 사이로 새어나온 모든 신음은 우리만의 언어였고 그 안에서 우린 천천히 아주 깊이 서로를 삼켜갔다. 그가 내 귓가에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이건 멈출 수 없어. 나는 눈을 뜨지 않고 대답했다. 응. 나도 멈출 생각 없어. 그 순간 나는 느꼈다. 아니 우리가 어느 지점을 훌쩍 넘어버렸다는 걸. 다시 닫을 수 없는 문을 열어버렸다는 걸. 그러니까 그날 밤 그 방 안에서 우린 더 이상 남매가 아니었다. 예상치 못한 일은 늘 가장 피하고 싶던 순간에 찾아온다. 가족 여행이라곤 해도 모텔 사정 때문에 세 사람 모두 같은 방을 쓰게 된 건 우연이었지만 그 우연이 우리가 함께 눕는 침대 하나로 수렴되는 순간 이건 분명히 피로 위장된 운명이었다. 트윈베드도 아닌 퀸 사이즈 침대 하나가 방 한가운데를 차지하고 있었고 엄마는 웃으며 가운데에 누웠다. 나는 오른쪽 끝으로 그는 왼쪽 끝으로 조심스럽게 몸을 뉘었다. 불은 꺼졌고 조명이 사라지자 숨소리만 남았다. 엄마는 금방 깊은 숨을 쉬었고 나는 그 옆에 누운 그의 몸의 방향을 감지하려 애썼다. 등을 돌리고 있는지 내 쪽을 보고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내 등 뒤에 미세한 기척이 자꾸만 느껴졌다. 침대가 조금씩 움츠렸고 그 작은 흔들림은 내 안에 퍼지는 파문처럼 잠을 더 멀리 밀어냈다. 이불 안에서 손을 조금씩 움직이다가 나는 내 손등이 그의 팔꿈치에 닿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누군가가 이불을 당긴 건지 아니면 자기도 모르게 밀려든 건지 알 수 없지만 몸은 점점 중앙으로 기울어지고 있었다. 그 순간 그의 손이 아주 천천히 이불 안에서 내 손등 위를 스쳤고 나는 흠칫하며 숨을 멈췄다. 지민 그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깼어. 나는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그의 손등 위에 내 손가락을 올렸다. 말보다 분명한 동의였다. 그는 손가락 하나씩 내 손을 감싸며 천천히 손끝을 맞물렸다. 이불 속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공간 속에서 그저 촉감만으로 우리는 서로를 확인했다. 그의 손이 손목을 타고 올라와 팔을 감쌌고 나는 온몸이 얼어붙은 듯 했지만
손을 놓지 않았다. 내 배 옆을 따라 올라오는 손길이 너무 느려서 오히려 더 자극적이었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고 숨을 삼키며 고개를 돌려 그의 쪽을 바라봤다. 그의 얼굴은 아주 가까이에 있었고 눈빛은 보이지 않아도 온몸이 말하고 있었다. 지금 여기서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 근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나는 이불 속에서 그의 손을 잡아 끌었다. 더는 말이 필요 없었다. 엄마의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의 숨소리는 한층 억눌린 채 터지고 있었다. 그는 내 머리카락을 쓰다듬다가 조심스레 목덜미에 입을 맞췄다. 나는 고개를 더 깊이 묻었고 그의 손은 다시 허리로 내려와 내 셔츠 자락을 만지작거렸다. 숨이 빨라졌고 손끝은 셔츠 안으로 들어오려 했지만 나는 그의 손을 붙잡았다. 아직은 조금 더 이 감정을 느끼고 싶었고 무너지기 직전에 이 순간이 오래 가길 바랐다. 지민, 나 지금 내 온기가 너무 선명해. 그 한마디에 나는 속으로 울 듯 웃었다. 내 심장 소리도 들릴까봐 입술을 꼭 깨물었다. 그는 손을 멈췄고 나는 그에게 등을 돌렸다. 그러자 그가 등 뒤로 다가와 나를 감쌌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순간은 모든 걸 말해준 포옹이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는 돌아갈 수 없을 곳으로 아주 조용히 한 발 더 가까워졌다. 욕망은 참는다고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감추면 감출수록 더 날카로운 모서리로 마음을 긁었다. 그날 밤 나는 혼자 방 안에 앉아 있었다. 촉촉한 밤 공기가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고 작은 탁상 조명만이 방 안의 어둠을 겨우 밀어내고 있었다. 샤워기 소리는 끊어졌고 욕실 문이 스르르 열리더니 수건을 허리에 두른 그가 조심스럽게 나왔다. 물기 어린 머리카락이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고 젖은 피부 위로 물방울이 턱 끝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는 무심한 얼굴로 내 쪽을 향해 고개를 들고 말했다. 문 좀 닫아줄래?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의자에서 일어나 문을 닫는 대신 단숨에 그에게 다가가 그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었다. 그는 전혀 예상치 못한 듯 살짝 뒤로 밀려났지만 곧 중심을 잡고 나를 바라봤다. 지민, 조용히 해. 아무 말도 하지 마. 그는 놀라서 숨을 들이켰지만 곧 입꼬리를 말아 올렸다. 나는 그의 손목을 잡고 침대로 향했다. 이제 더는 도망치지 않겠다는 결심이 내 걸음마다 실렸다. 침대 끝에 앉아 그를 올려다봤다. 아까부터 계속 생각했어. 너 나오면 내가 먼저 움직일 거라고. 그는 말없이 무릎을 꿇고 내 앞에 앉았다. 눈빛은 흔들렸고 호흡은 점점 거칠어지고 있었다. 나는 그의 수건 가장자리를 손끝으로 건드렸다. 그가 숨을 들이켰고 허리를 숙이더니 내 이마에 천천히 입을 맞췄다. 입술이 이마에서 눈썹, 눈꼬리, 그리고 뺨을 따라 부드럽게 흘렀고 나는 그대로 눈을 감았다. 그의 손이 내 허리를 감싸 안았고 나는 그의 무릎 위에 천천히 올라탔다.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숨을 고르고 있었지만 온몸은 이미 뜨거웠다. 셔츠 단추를 풀며 그는 물었다. 멈출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지금 멈추면 난 미쳐버릴지도 몰라. 그는 단추를 하나씩 풀었고 셔츠가 어깨에서 미끄러지듯 흘러내렸다. 손끝이 내 어깨를 타고 팔 아래로 내려갔다. 나는 몸을 숙이며 그의 어깨를 감싸 안았고 입술이 다시 마주했다. 이번엔 훨씬 더 깊었고 길었다. 그의 손은 등 라인을 따라 허리까지 내려와 이불 위로 나를 천천히 눕혔다. 수건이 풀려 떨어졌고 나는 손으로 그의 허리를 감쌌다. 그가 내 허벅지 사이로 몸을 밀어 넣었다. 마찰은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진행되었고 그의 입술이 목선을 따라 내려갔다. 지민, 그가 부드럽게 속삭이며 입술로 내 가슴을 더듬었다. 나는 손끝으로 그의 등을 감싸고 허리를 들어 올렸다. 이불 위로 흐르는 리듬이 더 짙어졌고 피부와 피부 사이로 들리는 숨소리는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욕망의 언어였다. 그의 손이 다리 사이를 지나 허리를 감싸며 나를 끌어당겼고 나는 완전히 그에게 감겼다. 무릎이 침대를 누르고 팔꿈치가 내 옆에서 눌리며 우리는 하나의 곡선을 그리고 있었다. 입술, 손끝, 몸의 떨림까지 모든 게 선명하게 그를 원하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건 절대 사라지지 않을 감정이라는 걸. 참는다고 가라앉는 게 아니라는 걸. 그는 내 귓가에 입을 대고 말했다. 오늘 밤은 절대 멈추지 않을 거야. 나는 눈을 감은 채 속삭였다. 응, 나도 그럴 거야. 그날 밤 이불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완전히 알아갔다. 수많은 숨, 수많은 떨림, 그 모든 교차된 감각이 단 하나의 결론으로 몸과 마음을 일치시켰다. 아침 공기는 유난히 무거웠다.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햇살은 선명했지만 그 안에서 식탁에 둘러앉은 우리 셋의 표정은 그리 투명하지 않았다. 나는 조심스럽게 컵을 들어 물을 마셨고 손목을 감싼 긴팔 소매 끝을 몇 번이나 손가락으로 쥐어당기며 어색한 시선을 피했다. 그 반대편에 앉은 그는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대충 닦은 채 식빵을 입에 물고 있었고 눈을 맞추지 않으려 애쓰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 와중에 엄마는 아침 식탁 위를 정리하며 아무렇지 않은 듯 말했다. 요즘은 둘이 잘 지내는 것 같아서 보기 좋아. 성훈이도 지민이한테 먼저 말도 걸고 그 말에 나는 순간 멈칫했고 손에 들고 있던 포크가 접시에 살짝 부딪혔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나는 숨을 한 번 고르며 억지로 웃는 척 입꼬리를 올렸다. 하지만 그건 웃음이라기보단 감정이 새지 않게 입술을 누르는 동작에 가까웠다. 엄마는 눈치채지 못한 듯 식탁 중앙에 버터를 옮기며 다시 말을 이었다. 사실 처음엔 좀 걱정했어. 성격도 다르고 낯도 가리는 지민이라 괜히 불편하면 어쩌나 싶었거든. 근데 요즘은 오히려 내가 먼저 말도 걸고 그러니까 엄마가 고맙지 뭐. 그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젖은 머리칼 끝이 턱 밑으로 한 줄기 물방울을 그리며 떨어졌고 나는 그 물방울이 닿는 목선을 외면하려 애썼다. 내 손목 안쪽은 아직 붉게 물들어 있었고 그 흔적이 식탁보 너머로 나만의 비밀처럼 아렸다. 그와 나 둘만이 알 수 있는 밤의 여운은 아직 피부 안에서 진동하고 있었고 아침 햇살은 그 모든 걸 얄밉게도 비추고 있었다. 그가 드디어 고개를 들었고 나와 눈이 마주쳤다. 하지만 우리는 동시에 눈을 피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아무 일 없던 사람처럼. 빵 좀 더 줄까? 내가 물었고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괜찮아. 나 배불러. 그 한마디에 식탁 위로 또다시 침묵이 내려앉았다. 엄마가 자리에서 일어나 싱크대로 향하자 그는 아주 조용히 입을 열었다. 어제 그거 괜찮아? 나는 머무시다가 고개를 들었다. 괜찮은 척하고 있어. 너도 마찬가지지? 그는 말없이 웃었고 그 웃음이 더 아팠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어젯밤 우리 사이에 있었던 건 단순한 충동이 아니었고 오늘 아침 우리가 마주하는 이 침묵은 그보다 더 깊은 낙인이었다는 걸. 식탁 위에 커피잔이 식어가고 있었다. 우리도 함께 조금씩 식어가고 있었다. 창문 밖 새벽빛이 희미하게 방 안을 밀어넣고 있었다. 커튼 사이로 스며든 그 빛은 침대 끝을 겨우 밝히고 있었고 우리는 그 어스름 속에서 등을 맞댄 채 말없이 누워 있었다. 몸은 가까웠지만 마음은 멀어지려는 기색을 지우지 못했고 나는 그 미묘한 간극을 이불 속에서 손가락으로 만지작거리며 감추려 애썼다. 그의 등이 조금 움직이더니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가 천천히 흘러나왔다. 지민아, 우리가 이래도 돼? 그 질문은 마치 내 마음속을 오래전부터 들여다본 사람처럼 정확히 찔러왔다.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숨만 고르다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대답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확신이 있다는 걸 나는 처음으로 알게 됐다. 그의 손이 이불 속에서 내 손등을 더듬으며 감싸 안았고 그는 다시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말 괜찮은 거야? 나 널 망가뜨리는 것 같아서. 나는 그의 손을 꼭 쥔 채 몸을 돌려 그를 바라봤다. 우리가 망가진 게 아니라 이미 망가져버린 거야. 돌아갈 수 없게. 그 말은 내 입에서 나왔지만 이상하게도 달콤하게 울렸다. 되돌릴 수 없음의 끝에서 우리는 오히려 편안해지고 있었고 그 끝을 알면서도 걸어 들어가는 지금 이 순간이 미치도록 현실 같았다. 그는 나를 바라보다 천천히 눈을 감았고 나는 그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숨소리는 조용했고 이불은 다시 고요하게 우리를 덮고 있었다. 지민, 혹시라도 나중에 후회하게 되면 그땐 그가 끝맺지 못한 말을 나는 막았다.
그땐 나 혼자 후회할게.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안아줘. 그는 조용히 몸을 기울여 나를 감쌌고 우리는 서로의 온기를 천천히 맞춰갔다. 손끝은 떨리고 있었지만 그 떨림이 싫지 않았다. 오히려 그 미세한 진동이 내 마음의 벽을 허물어내는 듯했고 나는 그 진동에 온몸을 기댄 채 눈을 감았다. 침묵 속에서도 그와 나는 수십 개의 문장을 주고받았고 말보다 깊은 대화는 서로의 피부를 타고 흐르고 있었다. 이불 안에서 그의 손이 내 허리를 더 단단히 감쌌고 나는 그 품 안에서 더 깊이 몸을 웅크렸다. 그의 손가락이 천천히 내 등줄기를 따라 움직였고 나는 작은 한숨과 함께 그의 이름을 불렀다. 성훈아. 그는 대답 대신 나를 더 끌어안았고 그 동작 하나로 모든 것이 충분했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는 걸. 그리고 그 길 위에 놓인 따뜻함이 잔인하리만치 달콤하다는 걸. 가을비는 오후부터 천천히 내리기 시작했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빗소리는 점점 규칙적인 박자를 만들며 집 안 구석구석을 채워나갔고 그 속에서 나는 식탁 위에 혼자 남겨진 찻잔을 오래도록 바라보고 있었다. 엄마는 친정에 다녀오겠다는 말만 남기고 짐을 꾸렸고 예상보다도 일찍 문을 나섰다. 집안은 갑자기 너무 조용해졌고 그 조용함이 오히려 낯설게 느껴졌다. 남겨진 우리 둘 사이에는 어색한 공기 대신 익숙해지려는 습관들이 하나씩 자리 잡고 있었다. 성우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켜두었지만 채널을 돌리는 손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정도로 집중하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주방에서 머그컵에 따뜻한 차를 우려내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너 오늘 방에서 잘 거야? 그는 고개를 천천히 돌려 나를 바라봤고 잠시 뜸을 들인 뒤 조용히 대답했다. 너랑 같이 자도 돼. 그 말에 나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고 그건 충분한 허락이었다. 밤은 그렇게 시작됐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창문 틈 사이로 스며든 바람이 어깨를 파고들었다. 침대 위에는 이불 하나뿐이었고 우리는 무심한 척등을 맞댄 채 그 아래로 조심스레 들어갔다. 춥다. 내가 작게 중얼이자 그는 말없이 내 어깨 쪽으로 몸을 돌렸다. 그의 팔이 내 허리를 감쌌고 나는 저항하지 않았다. 오히려 내 손이 먼저 그의 팔 위를 덮으며 말했다. 이불 안이 더 따뜻하네. 그는 조심스럽게 웃었다. 그럼 좀 더 가까이 와도 돼. 나는 대답하지 않고 천천히 몸을 그의 쪽으로 밀착시켰다. 그 순간 이불 속은 단순한 보온 공간이 아니라 온 감각이 살아나는 작은 우주처럼 느껴졌다. 숨결은 가까워지고 심장은 속도를 높였다. 그의 손끝이 허리선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고 나는 눈을 감은 채 그 움직임을 받아들였다. 말이 필요 없었다. 빗소리가 배경이 되었고 이불 속의 온기는 우리만의 세계였다. 지민아, 나 지금 내 숨소리만 듣고 있어. 그럼 다른 건 듣지 마. 오늘은 그냥 나만 느껴. 그는 눈빛으로 나를 감싸 안았고 나는 그 품 안에서 한 번 더 안정을 찾았다. 입술은 마주하지 않았지만 이마를 맞댄 채 숨을 섞었고 그 따뜻함만으로도 충분히 마음이 흘렀다. 그의 손이 다시 한 번 내 손등을 지나 손가락 사이를 조심스럽게 훑었다. 나는 손을 쥐며 속삭였다. 이불 밖은 지금 너무 추워. 응, 나도 그래. 이 안에 있으면 괜찮아질 것 같아서. 그리고 우리는 같은 이불 아래 같은 온도로 잠들었다. 서로의 숨결을 귀 기울이며 조용히 밤을 넘겼다. 밤은 생각보다 깊고 조용했다. 가을비가 그친 뒤 찾아온 정막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고 집 안의 모든 소리는 꺼진 것처럼 조용했다. 거실의 시계 초침만이 규칙적으로 움직였고 그 미세한 소리조차 귓가를 자극했다. 나는 그의 옆에 앉아 있었고 둘 사이의 간격은 어젯밤보다 훨씬 가까웠다. 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 눈앞에 따뜻함을 붙잡고 있으면서도 그 따뜻함 너머의 파국을 상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지민아, 우리 엄마가 알면 어떻게 될까? 그 목소리는 낮았고 떨림이 묻어 있었다. 나는 그를 바라보다 고개를 돌렸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고 입술이 마르는 소리가 내 귀에도 들릴 만큼 침묵은 깊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를 안았다. 그의 어깨에 이마를 기댄 채 조용히 속삭이듯 말했다. 지금은 생각하지 말자. 너무 많은 걸 떠올리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는 말없이 내 등을 두드렸다. 그 손길에 담긴 불안은 나에게 그대로 전해졌고 나는 그 진동을 온몸으로 흡수하며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다. 하지만 사실 나도 무서웠다. 우리가 이 선을 넘은 순간부터 되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아버린 지금부터 죄책감보다도 더 큰 두려움이 뼈 속까지 번지고 있었다. 그가 속삭였다. 지민아, 내가 너한테 상처 주는 건 아닐까, 진짜. 너무 무서워. 나도 그래. 근데 너 없으면 더 무서울 것 같아. 대화는 짧고 침묵은 길었다. 하지만 그 침묵 안에는 서로를 끌어안으려는 간절함이 있었다. 손끝이 떨리고 있었고 숨은 얕아졌으며 감정은 계속 곪아가고 있었다. 이건 사랑일까 아니면 중독일까? 그조차도 알 수 없었다. 다만 놓고 싶지 않았고 멈추고 싶지도 않았다. 우리가 멈춘다고 해서 없던 일이 되는 건 아니잖아. 내가 말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힘없이 웃었다. 그래서 더 무서워. 계속해야만 할 것 같아서. 그의 말은 진심이었고 그 진심은 나를 더 깊이 흔들었다. 나는 다시 그의 품에 안겼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안긴 채 있었다. 무릎과 무릎이 맞닿고 이마가 이마에 닿은 채 우리는 미래의 불안을 애써 외면한 채 서로의 체온에 매달리고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감정이 죄가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멈추면 지금 이 따뜻함이 사라질 것 같았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렇게 안고 있었다. 내일이 오지 않기를 바라면서 지금만을 끌어안은 채. 밤은 유난히 고요했다. 가을비가 그치고 난 뒤 창문 밖에 나무 잎은 젖은 채로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고 그 소리마저 잠든 듯한 시간이 흘렀다. 나는 성훈의 팔에 얼굴을 묻고 있었다. 그의 체온은 아직 따뜻했고 이불 아래로 얽힌 다리 사이로 남은 체온이 미묘하게 스며들고 있었다. 바닥에 놓인 티셔츠와 긴팔 잠옷 바지는 무심하게 떨어져 있었고 방 안은 하루의 피로가 아니라 어떤 무너짐의 여운으로 가득 차 있었다. 우리는 말이 없었다.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웠고 그 조심스러움이 오히려 더 깊은 감정을 말없이 덮고 있었다. 어젯밤 그리고 오늘 밤, 그 다음으로 이어진 우리의 밤은 더 이상 실수라고 말할 수 없는 무언가가 되어버렸고 되돌릴 수 없다는 걸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그 순간 철컥 문이 열리는 소리. 정확히 말하자면 문고리가 돌아가는 아주 짧은 찰나의 소리였지만 그 짧은 순간에 내 심장은 3번은 뛴 것 같았다. 나는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키려 했고 성훈도 동시에 몸을 돌렸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방문이 조용히 열렸다. 그리고 그 문틈 사이로 엄마가 들어섰다. 우리는 숨을 멈췄다. 이불은 우리를 가리고 있었지만 공기까지는 가리지 못했다. 엄마는 한 발자국 방 안으로 들어섰다. 나는 말할 수 없었다. 심장이 멈춘 줄 알았고 숨을 내쉬는 것도 잊었다. 성훈도 말없이 눈을 감은 채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엄마의 시선이 나를 스치고 성훈의 어깨로 천천히 옮겨갔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정말 아무 말도 없이 문을 다시 닫았다. 조용히, 천천히. 그리고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이불을 끌어당겼고 성훈은 이마를 감싸쥔 채 숨을 거칠게 내쉬었다. 봤을까? 그가 속삭였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무슨 말이 필요했을까? 우리를 본 게 아니라 우리 사이의 공기를 느꼈을 것이다. 그건 충분했다. 지민아, 우리 이제 어떡하지? 그의 목소리는 작았고 그 속엔 공포가 실려 있었다. 나는 침묵하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모르겠어. 그냥 끝인 것 같아. 그러나 그 말에도 우리는 떨어지지 못했다. 그의 손이 내 손을 잡았고 나는 그 손을 놓지 않았다. 엄마는 문을 닫았고 그건 곧 우리의 세상이 닫혔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그 닫힌 안에서 우리는 아직 서로를 안고 있었다. 밖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엄마가 다시 거실로 나갔는지 혹은 그 자리에 멈춰선 채 숨을 삼키고 있는지는 알 수 없었다. 다만 우리는 알고 있었다. 이제부터는 끝이라는 걸. 다음 장면은
결코 같은 방 안에 있지 않을 거라는 걸. 그래서였을까? 그날 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안고 다시는 오지 않을 이 마지막 정적을 귀 기울이며 버텼다. 집을 나온 날 하늘은 맑았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날따라 햇살은 창백하리만치 깨끗했고 나무 잎은 바람에 흔들리며 환송이라도 하듯 잔잔하게 흩날렸다. 캐리어 하나의 짐을 구겨 넣으며 나는 생각했다. 이건 도망일까? 아니면 끝맺음일까? 하지만 결국 이름이 뭐든 간에 나는 이 집에서 나가야만 했고 성훈 역시 나를 말리지 않았다.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며칠 후 집에서 그를 내보냈다는 소식을 지인을 통해 들었다. 우리는 한순간에 가족이 아닌 존재가 되어 있었다. 시간은 무심하게 흘렀고 계절은 몇 바퀴를 돌았다. 나는 작은 원룸에서 자취를 시작했고 일도 바꾸고 친구들과의 연락도 뜸해졌다.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할 이야기가 마음속에 눌려 있었고 그 눌림은 시간이 흐를수록 고통보다 무감각으로 변해갔다. 성우는 연락하지 않았다. 나도 하지 않았다. 그건 약속도 아니었고 다짐도 아니었다. 단지 우리가 동시에 알았던 것이다. 이제 서로를 멈춰야 한다는 것을. 그날도 그런 오후였다. 비가 그친 거리 위로 햇살이 조금씩 스며들었고 나는 우산을 접으며 골목을 걷고 있었다. 지나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익숙한 실루엣이 눈에 들어왔고 나는 반사적으로 멈춰섰다. 성훈이었다. 그는 예전보다 더 말랐고 눈가에는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나도 아마 그랬겠지. 그는 나를 보며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떴고 곧 미소 비슷한 무언가를 지었다. 지민 잘 지냈어. 그 목소리는 변함이 없었다. 여전히 낮고 조용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그냥 그렇게 살아.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조심스레 물었다. 어떻게 지내고 있어? 나는 짧게 웃으며 말했다. 회사 다니고 고양이 키우고 주말엔 혼자 영화 보고 그런 삶. 그 대화는 아주 평범하게 들렸지만 그 속에는 결코 평범하지 않은 시간들이 녹아 있었다. 그도 알았고 나도 알았다. 우리가 더는 묻지 않기로 한 이야기들이 있다는 것을. 한참을 침묵하던 그가 말했다. 그날 이후로 너한텐 한 번도 연락 못했어. 응, 나도 마찬가지였어. 그리고 또 침묵. 그 공백이 너무 커서 오히려 한 발 더 다가서게 만들었다. 나는 그를 바라보다가 아주 조용히 입을 열었다. 우린 잠깐 가족이었을 뿐이야. 그 말은 생각보다 가볍게 흘러나왔고 동시에 무겁게 떨어졌다. 성우는 웃었다. 그 웃음 속엔 미련도 아쉬움도 그리고 약간의 해방감도 섞여 있었다. 그래, 맞아. 가족이었다가 아닌 게 됐지. 나는 그에게 인사도 작별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는 내게 등을 돌려 걸어갔다. 그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며 나는 마음속으로 마지막 문장을 꺼냈다. 남매는 아니었지만 가족도 아니게 되었다. 그 말이 이제야 진짜 의미를 가진 것 같았다. 죄책감도 두려움도 미련도 남지 않은 곳에서 우리는 각자의 방향으로 걸어갔다.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들처럼.